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부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을 통계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는 모두 38개 정당 253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2대 국회 비례의석 수는 모두 46개, 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학교에 도입하려던 돌봄교실이 교사와 학부모 등의 반발로 결국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앞선 선거 때보다 낮습니다. 통계를 통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의 18개 선거구엔 모두 43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쟁률은 2.38대 1로 전국 지역구 평균 경쟁률인 2.75대 1보다 낮습니다. 앞선 21대 국선에선 74명이 나와 4.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1개,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고 민주당이 17명, 개혁신당이 2명, 녹색정의당과 자유통일당 그리고 진보당이 각 1명씩, 끝으로 무소속으로 3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진보당은 민주당과 야권 단일화로 후보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성이 34명, 여성이 9명으로 4대1 비율입니다. 남성 34명 중 8명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는 5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0명, 40대가 5명 순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는 72살의 북구갑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였고 가장 나이가 적은 후보는 33살의 사구을 무소속 신천우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1명, 대학 퇴학이 1명이었고 나머진 모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습니다. 후보들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1,229억 원이었습니다. 1인 평균으로 보면 28억 원입니다. 이 중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후보는 금정구의 백종원 후보로 355억 9천만 원이었고 반대로 연제구의 노정현 후보는 2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합쳐보면 모두 21건이었습니다. 이 중 중영도구의 김영진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무집행방해나 집시법 위반 등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후보들은 27일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는 모두 38개 정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비례대표 의원 46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각 정당은 총 253명의 후보를 등록해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4월 10일 투표소에서는 보궐선거가 없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 모두 2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52cm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38개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입니다. 47c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형 투표지 자동 분류기를 쓸 수 없는 길이라 이번 비례대표 개표 작업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정당별 기호는 21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4번,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5번과 6번,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이 차례로 7번부터 9번까지 기호를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 31개 정당은 가나다 순에 따라 기호 40번까지 표기됩니다. 원외 정당 중에는 국민의힘의 옛 명칭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등록돼 있고 이름이 비슷한 대한국민당과 대한민국당이 연이어 표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모두 253명입니다. 22대 국회 비례의석 수는 46개,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대에 이어 이번 비례대표 선거도 준연동형으로 치러집니다. 신생, 군소정당에 유리한 제도지만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만 당선자를 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일 수영구 시당 당사에서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부산 지역 여당 후보들이 참석해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 출마가 확정된 부산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자들이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매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부산 선대위는 5선의 서병수 북구갑 후보와 조경태 사을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서병수 선대위원장은 최근 오른 물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며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는 사실 저희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30대, 40대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늘었습니다. 또 지역구 후보들은 야당의 발목 잡기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성토하며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을 야당 국회의원이 하겠다 하니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제2의 건국전쟁에서 우리 부산이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정신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압승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빼앗긴 3개의 지역구 중에서 한 지역구를 탈환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지켜냈듯이 반드시 후보인 저부터 앞장서서 부산연제구 지켜내겠습니다. 함께하면 길이 된다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란 의지를 다졌습니다. 부산에 떠나는 인재가 우리 해운대구에 머물러 있고 우리 부산에 머물러 있고 아이들이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제 서부산에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구 갑에서부터 그 첫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산업과 상업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특히 낙동강 벨트 지역 후보들은 하나로 뭉쳐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개발에 상당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이제 북구에 있고, 그래서 북구라고 하는 데가 이제 내가 북구에 가서 북구를 낙동강 시대를 여는 중추기지로서 잘 만들으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에서 그 제도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원도심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덕도와 다대포를 잇는 해저 터널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제 강서가 미래도시로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우리 부산의 운명이 갈려 있습니다. 강서에는 이제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신항이 있습니다. 철도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트라이포트 중심 도시로 만들고 거기에 헬스 클러스터 또 항공 클러스터 행정 중심 이래서 낙동강 시대를 여는 그런 사상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국민의힘 지역 후보자들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며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학교에 도입하려던 돌봄교실이 교사와 학부모 등의 반발로 결국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행정 업무로부터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월 특수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 구분 없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3월부터 희망학생 전원을 수용하는 등의 운영안을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돌봄 교실 수와 상관없이 학교별 돌봄 전담사는 1명, 그 외 인력은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늘봄과 같은 내용이지만 외부 지원 없이 교사들이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다양한 학생을 한 교실에 모아놓는 것은 학령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수용시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시교육청은 결국 돌봄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학부모들 의견이나 이런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방안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이제 좀 학교와 학부모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교조는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멈추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 돌봄에 대한 종합계획과 일실 2인 이상 돌봄교실 전문 인력, 행정업무 지원 등입니다. 지금 일반 학교도 지금 늘봄 파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지원을 안 해도 사실은 또 안 한 대로 또 파행이 되고 선생님들이 늘봄 지원을 또 하시게 된 상황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정확한 수요 조사를 다시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는 거겠죠. 시교육청은 13개 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 새로운 돌봄교실 운영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장애아동 형제를 대상으로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학령기 형제로 심리상담과 소그룹, 가족 참여 활동, 부모 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부산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한 부산시민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해 기획됐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서 농번기엔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효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배 주산지 중 한 곳인 천안 성안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눕히는 유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따려고 결실을 맺으려고 이거 유인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맺는 작업인데 이게 다 수작업이에요. 이미 이달 중순에 끝냈어야 하지만 일손이 없어 마을 어르신들을 동원하거나 품앗이 형태로 다른 농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불법 체류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인 작업에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는 농민들은 탁상 공론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도 이거 저기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들을 이제는 잡아가니까 얘네들이 일도 안 나오고 무섭다고 이제는 하지도 않고 또 잡혀가는 인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노인네들만 딛고 이게 지금 3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작업인데. 더 큰 문제는 곧 있으면 다가올 백꽃 개화 시기. 벌과 나비를 대신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정을 해주는 화접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거죠. 농촌은 문 닫는 거죠. 외국에다 다 잡아가면 이 일을 다 누가 해요? 그냥 먹거리는 그냥 한국에서 없어지고 다 수입해 먹어야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법무부에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이 실제 농촌 현실에 맞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영농 시기에 단속은 조금 유예를 해줘서 잡아가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저기 해결 만들어야 돼요. 이 저기를 일을 하게. 뭐 외국에다가 어떻게 해던가 관리를 하던가 해야 배일을 해먹지 못해 먹어요. 그래서 좀 농촌 좀 살려달라고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40 총선 기획 4번째 시간, 오늘은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을 펼치는 남구 선거구입니다. 남구 선거구는 지난 5번의 총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다시 한 개 선거구로 합쳐져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먼저 남구 선거구 현황을 박철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번의 총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던 남구 선거구. 인구 감소로 다시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지며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남구 선거구는 전체 17개 행정동으로 지난 총선에서 대연 4, 5, 6동, 용당동, 간만 1, 2동, 우암동, 문현 1, 2, 3, 4동 11개 동이 남구갑 선거구로, 대연 1, 3동, 용호 1, 2, 3, 4동 6개 동이 남구 을 선거구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남구 선거구 총 인구수는 25만 5,100여 명, 선거인 수는 22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년간 동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대연동에서는 대연 3동과 4동이 인구가 늘어난 반면 대연 5동과 6동은 줄어들었습니다. 용호동은 용호 2동의 인구가 늘었지만 용호 1, 3, 4동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간만 1동은 6천여 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우암동도 1,5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현동의 경우 문현 3동을 제외하고 1, 2, 4동에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4개의 대학 등 52개의 교육시설을 비롯해 부산 문화의 요람인 문화회관과 부산 박물관,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 기념공원 등이 위치해 부산의 교육, 문화 중심지로 꼽히는 남구. 이번 선거구 획정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남구, 갑, 을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현역 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받고 있는 남구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재호 후보,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가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구 선거구는 어떤 현안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재개발 영향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남구는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현역 간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여야 두 후보들은 먼저 상대 후보 선거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문현동을 둘로 갈라놓고 있는 동서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또 고가도로에 필요 없는 걸 좀 철거하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구상을 해서 제가 문현동 주민들 뭐 새로운 변화를 좀 갖고 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는 지지부진한 5, 6도 트램 사업의 노선을 변경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급한 현황은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 좀 분지라 외지거든요. 나오는 통로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역 경제와 대학 살리기를 위해 시급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공통으로 보였습니다. 문현동 쪽은 금융단지가 사실로는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산업은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융위에 들어가서 이제 문현동 쪽에 집중적으로 금융 쪽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도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통과되면 우리 남구, 부산 전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본사에 3,700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연봉도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큰 조직이 부산으로 와주면 우리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 서울과 함께 양대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호 후보는 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우암동 부산 외국어대학교 자리에 대한 재개발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빨리 진행하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 올라가서 좀 해서 어쨌든 이왕 할 것 같으면 집도 못 고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박수영 후보는 부산 문화회관과 박물관 등 유엔 기념공원 일대를 문화중심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참전국 22개국이 전부 인도 문화원을 본뜬 문화원을 쭉 만들어서 참전국 문화의 거리를 만들게 되면 문화도 보고 그 나라 음식도 맛보고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세계 유일의 참전국 문화의 거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야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그 어느 선거구보다 더 치열해진 남구 선거구. 유권자들이 두 현역 의원 중 누구를 선택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산시 육아친화 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육아친화 마을은 지역 맞춤 육아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산 9개 구가 선정된 가운데 북구가 1위로 선정돼 2천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북구는 0세에서 5세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코칭과 토요일 놀이 행사, 영유아 안전 보호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센터는 첫 입주 아파트인 호반서밋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며 입주일인 25일부터 2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2회 운영됩니다. 주요 서비스는 전입신고서 대면 접수와 각종 복지 서비스 안내, 폐기물 처리 방법, 전학 신청 등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환경 교육 키트를 배포할 학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시도를 포함한 읍면지역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해양환경 꾸러미 바다를 지켜줘를 학교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양박물관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25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